만수르 빈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연방 대통령인 칼리파의 동생으로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의 회장이자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구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지배하고 있는 알 나하얀 가문의 2인자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개인 자산만 26조 원, 가족 재산을 모두 포함하면 220조 원을 가볍게 넘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21조 원, 이재용 부회장 8조 원, 홍라이 전 리움미술 관장 3조 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2조 원씩으로 삼성 일가의 재산이 36조 원인데 만수르 패밀리는 삼성가의 6배에 육박하는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수르의 재산은 이자 수입으로만 1초에 13만원씩 불어나고 있고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두바이 총리의 딸 그리고 두바이 공주 이렇게 2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만수르의 가정부 연봉이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알나하얀 가문의 모든 일상이 전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가운데 최근 만수르 패밀리가 한국을 찾아 전세계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만수르의 2살 아래 동생인 압둘라는 아랍에미리트의 외교부 장관이죠. 압둘라 장관이 바로 오늘 한국을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 이번 한국 방문의 의미가 상당한 것은 압둘라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해외 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번에도 역시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이 최초로 수출한 원전이 바로 아랍에미리트가 요청한 바라카 원전이죠.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이례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우수성 인증을 획득했죠. 아랍에미리트가 무려 22조 원을 지불하고 한국에 건설을 요청한 사업이 바로 바라카 원전입니다. 그리고 최근 드디어 10년 만에 바라카 원전이 완공됐는데 결과물이 공개되자 한국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UAE 현지 매체 칼리스 타임스는 바라카 원전은 아랍에미리트의 야심을 상징한다. 바라카 원전의 건설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 조만간 아랍에미리트를 위해 하루 24시간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할 것. 이라 전했고 아부다비 왕세자이자 아랍에미리트 군 부사령관인 모하메드는 바라카 원전을 보더니 아랍 세계 최초로 평화핵 에너지 발전소가 세워졌다. 덕분에 아랍에미리트가 아랍 세계 최초의 핵 운영국이 됐다. 아랍에미리트 역사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다. 이 놀라운 업적에 자랑스럽다. UAE와 한국 사이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특히 원자력 분야의 협력은 감사한 일이다. 라며 한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대박은 지금부터죠. 아랍에미리트가 바라카 원전 건설을 위해 한국에 지불한 금액은 1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 정도인데 원전의 운영과 관리로 한국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무려 494억 달러, 59조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 안으로 바라카 원전의 상업 운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동안 UAE가 한국과 상의도 없이 프랑스 업체에 바라카 원전 운영 및 관리 권한을 넘겼다. UAE 현지 기업 나와에너지에 뺏겼다 등의 악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라카 원전 1, 2, 3, 4호기의 실제 가동이 임박한 단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UAE가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했고 결국 운영 및 관리도 한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강경화 장관과 UAE 외교부 장관의 대화에서 한국의 사막벼 재배 기술 협력도 언급됐습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에 아랍에미리트 사막 지역에 한국 벼 품종 재배에 성공하자 UAE 측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라움을 표시했는데요. 샤르자 지역의 사막지대에 한국의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아세미라는 품종별을 심었고 한국에서 같은 품종을 재배했을 때보다 무려 40% 많은 양을 수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랍에미리트는 쌀을 재배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조한 국가의 새로운 식량 공급 방법을 모색하도록 부추겼다. 한국이 올해 5월 아랍에미리트에서 1700kg의 쌀을 수확했다. 물을 뿌리는 대신 물을 떨어뜨리는 지하 관계 시스템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이 지원하는 쌀 프로젝트는 고갈되고 있는 대수층에서 펌핑된 지하수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UAE가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담수화된 바닷물을 이용했다. 라고 보도하며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한국을 코로나19 저위험국으로 분류해 여행 제한을 해제했는데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을 세계 최고라 평가하며 한국의 원격 수업 방식에도 큰 관심을 보였죠. 후세인 이브라함 알하마디 아랍에미리트 교육부 장관이 대한민국 교육부에 직접 전화해 한국의 스마트기기,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수업 구축 방법 등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한국에 오일머니를 선물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만수르 패밀리가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는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유펀드 무바달라가 일본의 마사요시 손이 주도하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 무려 18조 원이나 투자했고, 이 비전펀드는 현재 수십조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설립 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120조 원이 투입된 비전펀드 1호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비전펀드 2호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무바달라는 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비전펀드 2호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고, 비전펀드 1호에 50조 원을 넘게 투자했던 사우디 국부펀드도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2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도시미스 일본 외상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모테기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국 간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관리 재검토는 수출관리 제도의 정비와 그 운용 실태에 맞춰 실시되는 것이라며 일본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당국 간 의사소통을 성실하게 쌓아온 만큼 한국 측 발표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WTO 협정과도 정합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향후에도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국에 정중하게 설명해 왔다고 했고, 향후에도 산업당국 간 정책 대화를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엔 예단을 갖고 말하지 않겠다. 상대국의 수출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겉으로는 수출 규제와 징용이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고 서로 연계된 문제라며, 수출 규제는 아베 신조 총리 등 총리 관저가 징용 문제 등 양국 간 현안들을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풀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의 효력을 유예하고 12월 중국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열린 뒤 소강 상태를 이어오던 양국 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8월엔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지만 11월 제소 미야 종료 유예 결정을 계기로 WTO 제소 절차를 중지했고, 이에 따라 양국 산업당국 간 정책 대화도 재개됐다. 고노타로 방위상은 2일 회견에서 한국의 WTO 절차 재개가 제소 미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다른 안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이 전 세계를 뒤집을 충격적인 발표를 한 상황. K-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와 박정 의원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포스트 코로나19와 보건의료 산업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모두 발언에서 이낙연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가 인적 물적 바탕을 튼튼히 해왔기에 세계적 모범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하며, 보건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하고, 오늘 세미나가 취약한 기반과 규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많은 혼란이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IMF 위기에서 김대중 정부가 과감한 투자로 IT 산업을 일으켰듯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하고 K-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가 코로나19 대응과 K-방역으로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보건의료 산업 해외 진출 전략, 의료 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재갑 교수는 코로나19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 K-방역의 의미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 확진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의 3T에 있다고 하고 K-방역의 가치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등 의료체계의 우수성, 진단키트의 신속한 개발과 승인 등 기술적 가치, 참여정부의 질병관리본부 신설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질병관리본부의 개혁, 민간 전문가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한 생활치료센터의 구축 등 민주정부의 거버넌스, 열린 정부에 있다고 했다. 황순욱 본부장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위기 요인으로 불확실성 증가, 기회 요인으로 정부 간 협력, K-메디칼, K-바이오, 진단키트 등 글로벌화 기회 및 비대면, 사회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들고 글로벌 의료 서비스 시장 우위 선정,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 선도 및 강점 강화, 장비 비축 및 국산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 산업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과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 소속 국제협력DF와 비상경제대책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세미나에는 이낙연 위원장, 김상희 부위원장 겸 방역대책본부장, 전혜수, 김주영 부위원장, 이원욱 제도개혁DF 단장, 어기구 리쇼링 TF 단장, 정춘숙 K-바이오, K-메디컬 TF 단장, 최운열 금융, 외환, 거시경제, 재정 TF 단장, 김병욱 비대면 TF 단장, 김성주 대변인, 신현영 의원, 양향자 의원이 참석했다.